뉴걸 해리엇 워커. 오래전 내가 이 잡지사에 인턴으로 취직했을 때 모프의 비서는 나를 그 옷장으로 데려가 정리 좀 해봐 라고 지시했다. 나는 22살에 극장에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봤는데 그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인 한 달 후에 오트에 입사했다. 오트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그 영화와 달랐다. 냉동 창고처럼 추운 화장실에는 명품 옷을 배달해주는 퀵 배달원들이 일 없을 때 몰래 숨어들어 잡지를 읽었고, 계단참에 있는 스피로스 카페의 기름진 베이컨 냄새가 사무실에 감돌았으며, 위층에 있는 골 잡지사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여기저기를 긁적거렸고, 내가 먹다 남겨둔 시리얼을 먹으려고 책상 의자 밑에는 주기적으로 쥐가 나타났다. 하지만 패션업계 동화인 그 영화와 현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옷장 상태였다. 당시 나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잡지사의 옷장을 보게 된다는 생각에 눈이 반짝거렸다. 그 연병할 영화를 보고 나서는 누구나 그랬듯이 그 옷장이 깔끔한 명품 매장 같은 상태일 거라고 상상했으니까. 칸마다 불이 들어오는 선반이 설치돼 있고 은은한 하우스 뮤직이 흐르고 벽을 따라 신발과 가방이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단정하게 진열됐을 거라고. 따라서 처음 옷장을 봤을 때 어찌나 실망했는지 역겨울 정도였다. 작은 욕실만 한 크기의 옷장은 세 벽이 모두 천장부터 바닥까지 선반으로 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옷걸이를 걸 수 있는 봉 4개가 설치됐다. 문에서 맞은편 벽 창문까지 뻣뻣한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는데, 당시에는 실물로 구경한 적조차 없는 브랜드들이었다. 쇼핑백에서는 화려한 색의 세틴 스틸레토 힐, 로즈골드로 만든 동글납작한 리백과 뾰족한 스파이크가 박힌 악어 가죽 핸드백, 프린트 무늬의 실크 블라우스, 하늘하늘한 샤석 스커트, 가죽 데님, 광택이 도는 라메, 화려한 반짝이로 만든 옷이 흘러넘쳤다. 모두가 에디터와 스타일리스트에게 보낸 물건들이었다. 그들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에게 입혀서 사진을 찍고 입어보고 기사로 쓰고 광고하고 영웅으로 숭배하고 환호하고 앞잡이 노릇을 한다. 원칙적으로는 업무가 끝나면 어시스턴트가 다시 업체로 돌려보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다. 당연히 이런 옷을 만져본 적도 없었고, 옷장 문이 닫히고 나 혼자 남은 뒤에는 걸쳐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내 월급의 3배 또는 그 이상 나가는 물건들이 이렇게 무심하게 다뤄지는 것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소지품을 조심스럽게 다뤘다. 깔끔하게 사용하고 원형을 유지하려 했으며 물건의 가치를 존중했다.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제야 나는 옷장 문 너머에 있는 여직원들과 나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아름다움과 돈은 똑같이 일회용이었다. 넘쳐나는 돈으로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잡지사는 주로 상류층 자재들을 고용한다. 나는 모프가 톡톡 튀는 문장, 재치 있는 말재주, 지면에서 노래하는 문체 때문에 나를 고용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모두 그녀가 인정하게 된 내 자질이었다. 사실은 그 창고 세일 현장 같던 옷장을 도서관으로 탈바꿈해 놓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당시 나는 옷장 앞에서 심호흡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바닥에 떨어진 화려한 쓰레기들을 치웠다. 어떤 에디터가 요청했고 언제 도착했는지에 따라 에디터의 이니셜이 적힌 선반에 작은 물건을 정리했다.
옷은 디자이너 이름과 시즌 트렌드에 따라 순서대로 옷걸이에 걸었다. 종종 신발 한 짝이나 귀걸이 한 짝이 해변에 떠내려온 쓰레기처럼 나타났고 나는 이들이 다시 짝을 찾기를 바라며 한쪽에 치워뒀다. 편집부 내부에서 진작에 잃어버렸다고 추정해 해당 브랜드에 분개한 홍보 담당자에게 전액 배상했던 물건들도 찾아냈다. 그 중에서 모피코트는 곧장 모프의 사무실로 옮겨갔고 그 뒤로 그녀는 매년 겨울마다 반정기적으로 그 코트를 입었다. 또 다이아몬드가 박힌 머리핀은 뷰티 에디터 트리나가 결혼식 날 머리에 꽂았다. 바이어스 재단된 몸에 달라붙는 실크 원피스는 당시 패션 에디터인 로라의 차지가 됐고 그녀는 매 시즌 패션쇼에 참석할 때마다 그 옷을 챙겨갔다. 나를 향해서 하지만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을 의식해 과장되게 윙크하면서 고마워요 존스야. 당신은 패션업계 최고의 청소부야. 로라는 소리 높여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약간 상처를 받았다. 사실 내 배경은 잡지사의 다른 직원들보다 평범했다. 직원의 대다수는 평범한 중산층이 아닌 상류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들은 내 시골 억양과 내가 청소를 잘해서 모프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신데렐라 취급하며 즐거워했다. 나는 그저 얼굴을 붉히며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찾아낸 물건 중에는 구깃구깃한 개버딘 트렌치 코트도 있었는데 제클린 케네디가 검은 스웨터에 시가렛 팬츠를 입고 그 위에 걸치면 딱 어울릴 법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사려면 몇 년은 돈을 모아야 했고 옷값으로 그렇게 거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극도로 불안했을 터이다. 직원들은 내게 옷장을 잘 치웠다면서 그 트렌치 코트를 가지라고 했다. 10년이 지난 뒤에도 내가 그 잡지사에 다닐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채 사실 나는 아직도 가끔 그 코트를 입었다. 다만 이제는 내가 그들보다 직급이 높았다.